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 사업 10주년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이자 정상 외교가 바로 1대1로 10주년을 맞이해 10월에 북경에서 열릴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인데요. 지난 9월 7일까지 참석하기로 확정된 국가는 90여 개입니다. 중국 상해 방송국의 这就是中国 이것이 바로 중국이다 라는 주간 TV 프로에서 지난 9월 11일 1대1로 10주년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방영됐는데요. 왼쪽 이분이 복단대 1대1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 부원장이고 중간 이분이 복단대 중국 연구원 원장이고 오른쪽이 상해 방송국 아나운서입니다. 총 39분 분량의 방송인데요. 전반부는 복단대 1대1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 부원장이 1대1로의 10가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이어서 후반부는 토론 및 Q&A 시간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상해 방송국 영상은 지금 1분 정도만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상하 2개 영상으로 나눠서 제 음성 번역본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상입니다. 大家好，欢迎来到这就是中国，让我们一起在这里读懂中国，也读懂世界。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을 읽고 세계를 읽어봅니다. 올해는 1대1로 제2발표 10주년입니다. 10년 내 1대1로는 이념에서 실천까지, 비전에서 현실까지 크나큰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거대한 실천 플랫폼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대1로 10년을 돌이켜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한 분은 복단대 중국연구원 짱웨이웨이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또 복단대 1대1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 상무부원장 황ren웨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간을 황 교수님께 드리고 잠시 후 현장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는 얘기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오늘 1대1로의 혁신, 즉 1대1로가 어떤 면에서 과거에 중국과 세계가 해보지 않았던 혁신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으로는 1대1로는 지경학상 한 차례의 큰 변혁입니다. 그동안 서방 강국, 그들이 국제에서 취한 전략은 다 지정학적 수단을 썼는데 즉 동맹국 체계를 구축해서 경쟁자에 대해 억제를 한 후 이른바 규칙으로 그 나라를 제한해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대1로는 지경학적 방법으로 하는 건데 모든 나라를 경제, 산업, 인프라로 연결시켜서 밸류체인, 공급망, 자금망으로 새로운 세계 체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첫 번째 포인트, 지경학과 지정학,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1대1로는 경제 글로벌화의 2.0 버전입니다. 기존의 1.0 버전은 서방이 주도한 것, 서방의 자금, 서방의 기술, 서방 시장으로 전 세계로 널리 확산시켜서 전 세계가 서방의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0 버전의 뚜렷한 현상은 서방의 한머니가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건데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면 어디에 큰 거품이 나오고 자금이 가버리면 그 거품은 터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의 금융위기까지 다 서방의 한머니가 초래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2013년 1대1로를 발표했을 때가 마침 서방의 1.0 버전이 저물어가는 시기였습니다. 1대1로를 대표로 하는 2.0 버전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제의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중국을 주체로 하는 투자. 이 돈은 한머니가 아니라 직접 투자이고 실물 경제이고 현지 발전을 이끄는 것이지 현지의 거품과 붕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 버전은 1.0 버전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방은 기존의 1.0 버전의 글로벌화에서 또 탈글로벌화로 호투했는데 탈글로벌화에서 또 탈중국화로 갔습니다. 그래서 1.0 버전은 사실상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2.0 버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방 시장, 중국 시장, 1대1로 시장 이렇게 세 개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됐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2.5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의 글로벌화에서 중국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세 번째 혁신은 1대1로는 중국의 전 세계 자원에 대한 조율 능력을 증강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제조국이고
철강,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생산량도 1위입니다. 이렇게 큰 제조업은 그만큼 큰 자원 배치, 즉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 배치를 과거엔 세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방은 총포로, 식민으로, 타국 정권에 대한 전복으로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매우 정당한 수단으로 시장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고 특히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방은 약탈 방식으로 자원을 획득한 것이고 중국은 타국의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혁신입니다. 네 번째 혁신은 우리 일대일로는 전 세계에서 똑같은 일대일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화라는 건데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일대일로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국이 우리의 중점 지역인데 그중 동남아가 우리 일대일로의 플래그십입니다. 5년 전부터 동남아와 중국의 무역이 계속 늘었고 3년 전부터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면서 EU를 넘어섰고 미국을 넘어섰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옛날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는 일대일로의 통로 지역, 즉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북부 통로, 중부 통로, 남부 통로 모든 통로는 다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우리의 중추 지역입니다. 동북아 지역, 여기는 발전이 비교적 느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국과 조선은 대항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의 지정학적 환경은 비교적 나쁩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경제를 동쪽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하나의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극동 개발 지역이라고 부르고 미래에 있어서 여기는 비전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어서 중동 지역을 보면 중동은 에너지 지역입니다. 우리가 매년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대략 2억 톤이 되는데 과거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했을 때가 8천만 톤이니까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는 과거에 미국의 수입 피크 당시의 2.5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중동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동의 모순과 분쟁을 화해시켰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전형적인 육해 연락 운송 지역입니다. 육지면서 바다죠. 특히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인도양과 중국의 신강을 연결시켰습니다. 신강은 우리 육상 실크로드상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도양은 해상 실크로드에 필요한 통로니까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으로 이걸 연결시켰죠. 그 외에 또 중동부 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은 과거에 우리 일대일로의 중점 지역이 아니었는데 무심코 심은 버드나무가 나무 그늘을 만든 케이스죠. 중동부 유럽은 지금 새로운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이렇게 하나의 통로를 열어서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깊숙이 쭉 통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통로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피레아스 항에서 큰 항구를 구성해서 헝가리와 세르비아와 철도를 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EU는 그들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중동부 유럽은 뭐 하나라도 건설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은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 면에 있어서 1대1로를 통해 점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방은 구식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하고 있지만 발전도상국들은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대1로로 시작해서 한 지역에서의 1대1로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규칙이 형성되고 협력 시스템이 형성되고 이렇게 다 합쳐지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1대1로와 관련된 브릭스, 상해협력기구, RCEP,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등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1대1로가 생긴 후 서쪽 전체, 이란, 사우디, 튀르키예까지 심지어 중유럽까지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다 상해협력기구이고 브릭스는 원래 5개국이었는데 지금 가입하려는 나라가 20여 개가 있죠.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네트워크가 점점 작아졌고 G7식으로 하고 G7은 5eyes가 됐습니다. 우리 1대1로의 네트워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1대1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강했습니다. 중국은 서방이 벌이고 있는 인지전에서 감제고지를 차지해야 하는데
여론은 다 서방 쪽에 있고 우리는 계속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대일로는 바로 이러한 욕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은 민심이 통하도록 하는 소프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현지 서민, 현지 인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점을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서방의 언론이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대일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일부 기본 방식을 보여줬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우리는 일대일로를 진행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말인데요. 처음엔 거기 모든 현지인들은 다 안 믿었어요. 무슨 고속철도냐고 건설하지도 말라. 그거 지으려면 우린 다른 데로 이주해야 하는데 그거 얼마나 번거롭냐. 그래서 우리는 현지 철거민 20가구한테 대표를 한 명 선정하게 해서 그분을 중국에 모셔다 고속철도를 타고 광주에서 북경까지 그리고 북경에서 상해까지 가서 상해에서 비행기로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귀국한 후 그분은 우리 고속철도 빨리 깔자 빨리 깔자 우리도 북경 상해처럼 고속철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그 후 철거 작업은 아주 빨리 진행됐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또 한 가지 벤치마킹했는데요. 고속철도 연선에 5개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생활지역, 상업지역, 개발지역 등등등등. 자카르타의 상인들과 동남아 상인들은 그걸 보자마자 아, 난 이 토지를 갖겠다. 난 이 토지를 갖겠다. 그 결과 고속철도가 아직 완공하기도 전에 돈은 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중국 방식이죠. 토지 개발로 신도시 개발을 이끄는 것. 우리는 발전으로 세계 각국을 인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발전에 유리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 10년 더 하면 1대1로 관련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정과 인지에 극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 혁신은 1대1로는 안전과 발전의 통합 관리라는 점입니다. 시종일관 발전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실제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만 해협, 동해, 남해, 중미 간 힘겨루기도 주요 이 지역에 있죠. 우리 해상 실크로드도 이 통로를 거쳐야 하고 우리 육상 실크로드는 그 뒤에 있는 통로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상과 해상을 연결시키면 대만 해협과 말라카 해협의 압력이 크게 줄여질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안전 위협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로의 건설은 대만 해협과 남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다 연결됐습니다. 8번째 혁신은 1대1로는 진정한 쌍순환을 실천한 것이고 동시에 1대1로를 통해 중국의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경 지역은 과거엔 왜 발전 못했나요? 국경 지역은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이었죠. 국경까지 가면 그 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다 열렸으니까 모든 국경 통상구는 다 화물을 만재한 기차, 도로도 쉴 새 없이 운송 중입니다. 발전 안 할 수 있을까요? 1대1로로 서쪽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중국의 신강은 인도양의 연해 지역이 되어서 파키스탄의 가다르한까지 직접 통하게 됐고 중국의 곤명에서 미얀마의 차오크 표현까지 가는데 몇백 킬로에 불과해서 지금 우리나라 서북 지역은 해양과 매우 가까워졌죠. 바로 1대1로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럽 시장과는 육로로 직접 가면 매우 빠르죠. 쌍순환, 서부 대개발 이런 전략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1대1로라는 조건 하에서 그 효과가 달라진 겁니다. 9번째 혁신은 지금 유라시아 전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미 대통로가 생겼어요. 이 대통로는 3개 통로로 나뉘는데 북선은 중국 내몽골 만주리시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고 중선은 중국 신강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고 남선은 신강의 남쪽 카시 즉 신강 남부 지역에서 나가서 키르기스스탄을 거쳐서 이란, 터키 거기서 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렇게 3개 통로가 있고 통로 간에 또 교차 통로가 있고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에서 큰 그물망이 형성됐습니다. 이건 아직 육로뿐이죠. 우리는 해로도 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그리고 중국 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도 있는데 이런 회랑들은 육과 해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동서 대통로, 남북회랑, 거기다 해상 항로까지 합쳐서 하나로 다 연결시켜서 북쪽은 북극해까지 쭉 통하고
남쪽은 인도양까지 쭉 통해서 다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물망이 됐습니다. 옛날에 일대일로가 없었을 시절엔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우리는 매일 조금씩 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도와 항해, 항공을 다 합쳐서 복합운송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복합운송은 서류 한 장제로 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출발한 화물이 유럽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10여 개국을 경유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 외의 서류는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빅데이터로 이 서류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실크로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무형적인 시장이 구축되는 겁니다. 미국이 나토의 동부 확장,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의지하는 건 항모랑 군사 기지인데 우리는 그냥 대통로죠. 대통로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각 나라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혁신은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나온 후 사람들은 갑자기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은 다 일대일로와 연관돼 있네 라는 걸 인지했죠. 철도,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이 다 들어갔고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과의 무역, 투자가 다 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왜 이렇게 빨리 중국으로 기울었을까요? 그들 국내의 좌파, 우파 간 힘의 차이 외에 매우 중요한 점은 경제 이익이 이미 완전히 중국 쪽에 있기 때문이죠. 일대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경제 기반을 다졌고 연결의 끈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연결의 물리적 기반이 바로 일대일로입니다. 네, 10가지 혁신은 대체로 이렇고 만약 혁신마다 자세히 전개한다면 혁신마다 또 매우 많은 세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일대일로가 세계에 가져다줄 변화와 중국에 가져다줄 변화는 지난 10년간 방금 막 시작됐을 뿐 2050년 이후까지 계속해야 일대일로의 완전한 역할을 다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大走到50年以后才能把一带一路的完整的作用体现出来。 네, 상해방송국 방송 영상 전반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후반부 토론과 Q&A 영상이 이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공유되겠습니다.